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윤석열 정부의 검찰 출신 인사들 계속해서 약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공직자 인사 검증을 하게 될 인사정보관리단도 출범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검사들이 인사정보까지 장악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지, 검사에게 이런 권한을 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양분남 전 부산고검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는지요?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예. 오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출범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장관 후보자, 고위공직자 후보자들 인사 검증하고 이렇게 대통령실에 보낸다고 합니다. 예.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참여정부 시절에도 네. 대통령 직속으로 인사의 검증을 하는 것을 네. 대통령실이 아닌 다른 기관으로 이관 여부를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어느 기관으로 네. 어떻게 할 것인지에서 결론을 내지는 못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검증기관을 대통령 직속 대통령실이 아닌 법무부로 옮겼어요. 예. 그런 면에서 제도적으로 약간의 예. 진전이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고 아마 그것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한동훈 법무장관이 내세우고 있어요. 예. 대통령이 권한을 놓고 예. 이거를 그렇죠. 공무원들한테 검증시키겠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게 외관이 예. 보일 가능성도 있고 그런 면에서 있어서는 진전됐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네. 하필이면은 이관을 하면서 인사를 전문으로 하는 인사혁신처 등으로 옮기는 게 아니고 네.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검찰을 지휘하는 네. 법무부에 이걸 옮겼다는 점에서 예. 그러한 장점보다는 걱정이 많고 네. 특히 그 검증 업무를 검사가 함으로써 제일 우려되는 점은 네. 고위공직 후보자 되려는 사람은 네. 검증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그렇죠. 뭐 저도 몇 번 제출했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모든 인사 정보가 다 들어있죠. 그렇죠. 그러면 검증기관은 법원의 영장, 수사 과정에서 법원의 영장에 의해서만 알 수 있는 은밀한 내용까지도 고위공직 후보에 다 알게 됩니다. 약점을 알게 되죠. 다 알게 되죠. 네. 약점이 없는 사람도 있고요. 네, 네, 저는 별로 그렇죠. 없습니다. 네, 네. 약점이 있을 수도 있어. 네. 그것이 범죄 수준은 되지 않다 할지라도 그렇죠. 약간의 범죄될 수 있어요. 비가 아니더라도 저희 가족들의 뭐 신상명세나 이런 게 있는 걸 보면 그렇죠. 굉장히 좀 위축됩니다. 이게 어떤 검증 그것은 그 어쩔 수 없는 과정인데 네. 검사가 그걸 하다 보면은 네. 이것을 이렇게 고위공직 후보자가 이제 검증을 했는데 임명이 될 수도 있고 네. 임명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임명 안 되는 사람이 훨씬 많겠죠. 그런데 임명이 되든 임명이 안 되든 그런 사람이 뭔가 이 정권에 대해서 좀 불편한 운동을 하고 다닌다. 네. 이런 경우에는 그 검증 과정에서 알게 된 내지 비에 가까운 어떤 정보를 네. 수사에 활용하고 싶은 유혹 예. 아니면 더 나아가서 손쉽게 수사에 옮길 수 있는 네. 그 가능성이 쉽다. 네. 그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저는 가장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 검증단이 꼭 이렇게 한다는 의미는 아닌데 이럴 가능성이 언제든 있다. 네.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에서 검찰에서 정보권까지 다 갖는다. 그래서 국정원장을 지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제2의 안기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정보와 수사를 같이 아우를 수가 있으니까. 네. 정보를 가지면 검사들은 수사하고 싶은 유혹이 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 말씀드린 유혹. 예. 그런 정보를 가지고 수사하려는 유혹. 예. 또 아니면 더 나아가서 쉽게 수사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용이하다는 거지. 그렇죠. 저도 그런 정보를 가지면 기사 쓰고 싶은 유혹에 그렇죠. 빠질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검사들은 이렇게 칼을 들고 있으면 그렇죠. 휘두르고 싶어 하잖아요. 예. 검사가 그거 없다면 검사가 아니지 수사검사가. 네. 정보에서 수사하려는 욕심. 근데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에다 뒀어요. 그것도 대통령과 가장 친하다는 사람한테 뒀어요. 이거는 조금 우려가 나옵니다. 예. 최근에 검사 출신들의 약진, 공정위원장에도 강수진 전 검사가 가고 금융감독원장에 이복현 전 검사가 이렇게 갔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검찰 출신들이 네. 인사 아주 주요 요직에 다 갔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인사 주요 고위 공직자에 대한 추천과 검증 업무도 검찰 출신이 다 꽤 네, 찼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 보직에 관한 이 인사에 관한 보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통치권자의 권력 행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근데 그 부분까지도 이 검찰 출신들이 다 장악을 했어요. 예. 이것은 앞으로 윤 대통령께서 이 검찰 라인을 통해서 이 어떤 권력 행사를 하겠다, 권력을 장악했다는 신호로 보여지거든요. 네. 물론 검사가 훌륭한 사람이 많습니다. 머리도 스마트하고 네. 또 진취적이고 네. 책임감도 강하고 많긴 합니까? 많습니다. 검사들이. 그건 확실합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장점이 있다선 치더라도 네. 이렇게 요직을 특히 인사에 관련 보직을 다 꿰차는 것은 네. 우려가 크다. 네. 장점보다 우려가 크다. 첫 번째는 네. 지금 검찰의 가장 중시한 게 정치적 중립이잖아요. 네. 정치적 중립인데 지난번에도 정치적 중립을 무너뜨린 게 지금 윤석열 그렇죠. 네.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된다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검찰 전현직 출신들이 네. 이렇게 이제 권력의 핵심을 다 이제 포전했어요. 네. 그러면은 현재 검찰 제도권에 있는 검사들이 아무리 어떤 사안을 정치적 중립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보이죠. 국민들이 볼 때는 네. 저 사람들이 저렇게 특정 세력을 위해서 뭔가 삐뚤어지게 행사한다. 이렇게 볼 가능성이 높은 면에서 매우 정치적 중립에 악영향을 미친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후보자를 대통령으로 뽑을 때는 네. 윤석열 한 명만을 통치권자로 뽑은 게 아닙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대표하는 국민의힘 네. 또 국민의힘이 대표하는 보수 집단 네. 이 사람들이 대통령과 함께 행정 권력을 담당해라. 네. 이를 위해서 저는 뽑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검찰을 뽑은 게 아니고 네. 그래서 검찰이 중요 보직을 꿰차는 것은 국민의 뜻에도 반하지 않는가. 네. 날 그 생각도 들고 예. 또 하나는 검사들이 현직에 있을 때 그렇게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권이 아니거든요. 네. 또 폭넓은 능력면을 떠나서 경험, 네. 트레이닝 과정이 폭넓은 사안을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걸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어떠한 혐의 유무를 보는 네. 그 부분에 훈련이 되어 있고 또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 국정을 원활히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재 발굴이 있어서 네. 과연 다양성이 확보되겠는가. 네.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전 그 우려는 좀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제 법관들 그리고 장관들 뭐 고위공직자도 그렇지만 사법부 법관들의 네. 고위 법관들의 인사도 이 법무부에서 합니다. 그렇죠. 검사 출신, 예. 이제 검찰도 그렇고 다른 경찰도 마찬가지고 예. 모든 권력 기관에 있는 그 최고의 층은 다 이렇게 법무부에서 이 인사와 정보와 수사권은 빼고 인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검증. 네. 검증을 이 하죠. 사법기관에 대한 검증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우리 신설된 인사정보관리단이 네. 관리단은 대법관 후보자, 네.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앞으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한다고 할 했어요.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 이렇게 한다면은 과연 대법관 후보자 중에서 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무죄를 많이 쓴 사람, 많이 쓴 후보, 예. 헌법재판 후보자 중에서 네. 검사가 불기소 처분한 거, 기소유예 처분한 거에 대해서 검찰과 다른 의견을 내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네. 과연 우리 검사들로 이루어진 네. 법무부에서 공정하게 평가를 해주겠지만은 네. 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의심도 받았었다는 거지. 그렇죠. 또 하나는 네. 앞으로 내가 대법관이 되고 싶어. 네. 헌법재판이 되고 싶으면은 네. 거기 가서 인사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네. 검찰로 척을 지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바로 재판의 네. 신뢰성, 네. 공정성에 심대한 훼손을 가할 우려가 있다. 그렇죠. 이 면이 있는 겁니다. 이거 근데 판사들도 들고 일어나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판사들이요. 앞으로 우리 사회가 네.
공정과 상식에 있어서 내버려야 되려면은 네. 사법부가 개혁돼야 돼요. 그렇죠. 네. 사법부 개혁 필요한데 아무튼 이 부분이 사법 개혁 차원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이 법무부 그렇죠. 인사정보관리단이 제가 그 이야기 드린 것은 네. 말씀 이것이 사법부 개혁과 네. 관련되지 않지만은 네. 사법부가 진정으로 다시 태어난 개혁의 정신이 있다면은 이것도 매치가 돼서 뭔가 자기들 목소리를 내겠죠. 네. 그렇겠죠. 저는 그래요. 그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옳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인사정보관리단의 초대 단장은 인사혁신처 공무원이다. 그래서 비검찰 단장이다. 괜찮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표가 됐더라고요. 오늘 오전에 뉴스를 보니까 인사혁신처 출신이 네. 단장으로 박행렬 단장이요. 예. 단장이 돼 있는데 이제 뭐 단장이 인사혁신 출신이고 또 장관도 자기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겠다. 결과만 보고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좋은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데 공무원 조직에서 네. 현실적으로 네. 사실적으로 네. 장관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을까? 아이고 없죠. 거기에 저는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한 검사들이 갔어요 거기에.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그 간 사람들 인사 발표됐습니까? 네네 인수위에 있던 분들이. 그래요? 저는 그렇습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네네 알겠습니다. 네. 사법 체계가 좀 바뀌어야 됩니까? 변화합니까? 지금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나왔는데 이 검찰 개혁은 조금 잘 돼가고 있습니까? 제가 검사 출신이어서가 아니라 예. 검찰 개혁은 네. 상당한 수준 국민의 눈높이 맞춰서 네. 진행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검찰 개혁은 상당 부분 됐다. 예, 저는 됐다고 봅니다. 네네. 이제는 검찰 근데 예. 친윤 검사들은 다 요직으로 가고 반윤이나 조금 좀 거리가 있던 특수부 검사 아닌 사람들은 또 한직으로 가고 검찰 내에서도 좀 목소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분명 있겠죠. 네. 있을까요?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예, 예. 그래서 반윤 검사라는 사람들은 사표를 막 계속 던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예. 그러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예, 예. 네. 윤 대통령이 예, 예. 뭐 검사 시절엔 잘 아셨으니까. 네. 지금 대통령이 되고 정치를 좀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정치를 어떻게 하냐고 평가하기에는 네. 좀 이른 것 같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저하고 노선이 틀렸고 제가 반대당에서 대선에 참가를 했지만은 네. 윤 대통령께서 정말로 사심없이 국가와 국민의 위해서 네. 정치를 잘하기를 바랍니다. 네. 예. 잘못한다는 것은 네. 우리 국민의 불행이니까요. 이 점은 좀 우려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저는 검찰 출신들, 검사 출신들이 너무 많은 요직으로 그리고 국정의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 거는 조금 걱정됩니다. 그거 제가 아까 세계적으로 네. 이야기했잖아요. 첫째는 검찰의 정치적 중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네. 두 번째 과연 이게 국민의 뜻이냐. 네. 윤석열 후보자를 대통령으로 보는 국민이 네. 검찰이 행정 권력의 요직을 장악하기를 원했던 것이냐. 네.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네. 과연 이것이 요즘에 다양성이 중요한데 네. 인재풀이 다양성 확보되겠는가. 네. 그게 걱정스럽다는 거죠. 그렇죠. 좀 검사들이 또 능력은 탁월할 수도 있는데 좀 시야는 좁은 것 같아요. 그렇지. 제가 그래서 검사들이 능력이 탁월하고 네. 진취적이고 책임감이 있지만은 네. 방금 말해도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네. 평생 어떤 사건에 옳고 그런 말을 시시비비를 가렸기 때문에 그렇죠. 예, 어떤 사물을 보는 현상을 보는 눈이 좀 제한되지 않을까 네. 그런 염려도 있는 거죠. 네. 저도 윤석열 검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다퉜던 것 같아요. 검사 시절에. 검찰의 눈높이, 국민의 눈높이는 좀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국민의 예, 상식은 못 따라가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검찰은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자꾸 좀 다른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네. 우리 기자님 말씀한 것처럼 모든 권력은 주권 재미지 않습니까? 네. 국민으로부터 나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권력의 근원이 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죠. 네. 그러게 바꿔야 되죠. 네. 그래서 검찰도 앞으로 많이 개혁이 됐지만은 네. 보다 더 우리 검찰이 이제 법이 개정됐잖아요. 네. 이 개정된 법이라는 것은 어디 우리 검찰이 외부 세력에서 대수술을 받은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개정된 법에 의해서 네. 보다도 국민의 높이에 맞게 네. 검찰을 잘 설계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에서 대선 이후에 검수완박까지는 아니어도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자 이렇게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안 묻겠다고 했는데 제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지금 검찰이든 네. 더불어민주당이든 네. 양쪽이 다 네. 계산법이 틀립니다. 네. 계산법이 틀리기 때문에 양쪽이 다 아마 이 법 개정에 대해서 네. 아쉽고 안다고 선호한 점이 많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입법적으로 이미 끝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네. 잘했다, 못했다, 아니면 흡족하다, 비흡족,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걸 논하는 것보다는 네. 이 개정된 법률이 네. 현장에서 잘 적응돼서 네. 국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네.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 국회는 입법기관입니다.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겁니다. 이미 이제 게임이 끝났어요. 네, 입법이 만들었어요. 됐어요. 예.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생산적인 게 아니고 네. 이 법이 잘 현장에서 적응돼서 네. 혼돈이 되지 않도록 네. 그래서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네. 우리 모든 이해 당사자들 네. 검찰, 경찰, 변호사 뭐 할 것들 전부 다 노력해야 된다. 그런데 법을 만들었어요, 국회에서. 그리고 법이 공포가 됐는데 대통령도 공포를 했어요. 예. 이제 끝났습니다. 예.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사람들도 어떤 검사들도 다 일어나서 위헌이다 뭐 하고 이렇게 단체적으로 막 국회 뭐 언론 플레이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검사들이 다 나서서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 좀 반대였어요. 무섭더라고요. 어떠한 법이든 네. 어떠한 법이든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자기가 판단하면은 네. 뭐 개인의 자기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위헌 소송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위헌 소송을 한다는 그 자체를 우리가 타다면 안 되고 네. 법률에 대해서 내가 선거하기에 헌법 위반에 얼마나 위헌 살 수가 근데 있습니까? 고검장들이 다 모여서 하고 직업원장들이 다 모여서 하고 부장검사들이 다 모여서 하고 그럼 국민들이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집단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어떻게 평가할 것이 문제가 있는데 네. 저는 또 검찰 입장에서는 네. 검찰이 한 70년 가져왔던 수사 네. 그것을 이제 다른 그걸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에 네. 또 그럴 입장도 저는 이해가 좀 갑니다 사실. 네. 내 친정에서 뭐 그런 면도 있지만은 네네. 그럴 수도 있다. 네. 그러나 할 수는 있지만 이미 네. 끝난 게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얼버무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법이 잘 집행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네.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지? 고검장님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요? 네. 주중에 전반부는 서울에 와서 변호사 업무에 진력하고 있고요. 네. 주말에는 광주에 나가서 네. 여러 여러 사람 만나서 세상 돌아온 이야기 듣고 네. 또 경치 좋은 자연을 찾아가서 네. 힐링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검사 후배들, 검찰에 남기고 싶은 말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예. 우리 검찰 후배들 매우 혼동스러울 겁니다, 지금. 그렇겠죠. 이게 뭐 이 제도 금년 1월 달에 1차 수사권 정리가 됐는데 몇 달 안 돼서 다시 하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떤 검사의 정체성이라는 게 수사인데 그 수사를 이제 못할 수 있는 상황도 직면하고 혼란스럽겠지만은 우리 검찰도 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네. 이미 가지고 있는 제정된 법의 타도를 내에서 네. 검찰권이 어떻게 행사될 것인가. 네. 우리의 검찰 존립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를 네. 다시 한번 재설계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분남 전 부산고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치 피로,